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외신 사진 중에 미국 미시간주 청사에 말이죠. 네. 그 총을 든 그 미국 시민 그 시위대가 난입했던 그 장면 겁나더라고요. 그게 빨리 저 코로나19 봉쇄령 철회 요구하면서 총까지 들고 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어디 자치단체 건물에 뭐 봉쇄령 풀라고 시위대들이 쳐들어간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미국은 또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네. 총까지 들고 들어가서 그만큼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미국 안에서도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 얘기가 들립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겁나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오늘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무거운 녀석들에 걸맞는 대박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뚱커벨, 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일 알죠.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이 뭐 다 알면서 그러죠. 네. 내일이 바로 5월 2일. 무슨 데이? 오리데이. 이 무슨 소리예요? 오리 소리 아니에요? 오리 소리. 오리 소리예요. 내 오리 소리인데 이 지보리가 아니고 청둥오리네. 청둥오리 하늘 날아가는 음향을 잘못 골라왔어 지금. 청둥오리는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집에서 놀고 있는 꽥꽥거리는 그 오리 소리를 가져와야지 지금. 갈매기 소리 가져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됐네요. 네. 저 김선달하고 지금 저 김건달 양건달 선달 PD가 지금 간 떨어져가지고 네. 아니 날아가는 그 청둥오리 소리 갈매기 소리 가져오면 어떻게 꽥꽥 이런 소리가 진짜 오리 소리인데. 네. 하여튼 뭐 내일이 오리데이랍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에 좋은 오리 많이 드셔야죠. 오리데이를 맞아서 네. 오리 자조금에서 퀴즈 맞춰주신 10분께 오리고기 세트를 드릴 겁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무거운 퀴즈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오리 몇 마리? 오리고기 세트? 10마리. 10세트.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천 화재 사고 좀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또 이제 130주년 노동절이에요, 그죠? 네. 이 이천 물류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 또 일용직들 대부분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분들의 경우 이 대부분이 지금 하청업체, 이 소규모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또 일용직, 그 이주 노동자 등 이 노동 현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뭐 그 중에서도 뭐 40대, 50대, 60대 노동자, 그러니까 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이 좀 많이 사망을 했고요. 네. 또 사회에 첫 발을 막 내디딘 20대도 한 3명 정도 사망을 했고 30대 노동자도 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이들 중에서는 고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일자리를 잃고 이 생계를 위해서 이 현장에 나섰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또 코로나19로 실직하신 분들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뭐 어디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이랄까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 피해자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변을 당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늘면서 이 가족을 따라서 함께 나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유가족의 매제가 사망을 하고 또 본인의 동생은 그렇죠. 네, 저도 어제 그 뉴스에서 봤어요. 네, 안타깝게 된 그런 상황이고 매제하고 자기 또 친동생 맞습니다. 같이 그 공장 2층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네. 그 친동생 시신도 못 찾고 있다. 어제 그러면 하소연하고 딱한 사연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환갑의 아버지와 34살의 아들이 함께 현장에서 좀 화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 아들은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중상이 상태인데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좀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오늘 한 4분 정도 신원이 좀 나오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DNA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 물류창고가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국으로부터 6차례나 화재 위험성 경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전불감증 아니었느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여기서 서류 심사로 2차례 또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뭐냐면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또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여기서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면 2번이고 현장 방문 4번이니까 총 6차례입니다. 그런데 예. 이를 미진수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안전불감증 아닌가. 안전불감증. 그래서 밑줄 반드시 쳐야 될 거고 중요하고요. 안전불감증이에요.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별은 10개. 네. 네. 안전불감증. 예, 이 안전불감증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2008년에 그때 냉동창고 화재 네. 12년 전 사고하고 이번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레탄 폼 작업.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도 오늘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우레탄 폼이라고 이제 건물 마지막 이제 마감재 할 때 이 단열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네. 이 폼, 이 거품 같은 걸 이렇게 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품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액체 상태에 있는 거래요. 네. 액체 상태에 있는 거를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걸 스프레이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도장. 네,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액체 상태에서 나온 유증기, 기름이 기화된 그런 거 이게 네. 용접하던 불꽃하고 탁 부딪혀가지고 폭발을 하죠. 폭발을 불이 확 했다는 난 거 거죠. 아닙니까? 네. 2008년하고 이번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안전불감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공사 그 시공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걸 철저히 통제를 해주고 업무의 뭐 순서를 정해준다든가 이래서 분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안전불감증이 없었다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공사 대표가 어제 유족들 앞에서 이제 무릎들 꿇고 네. 뭐 했는데 뭐 정작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실신을 했어요. 네. 그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이 모여 있는 이 실내체육관을 시공사 대표가 찾아가지고 곧바로 이제 무릎부터 꿇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뭐 연신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또 안전 관리는 제대로 한 건지 이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안 했는데 단상에 오른 지 5분도 안 돼서 이 직원들 부축을 받으면서 또 체육관을 빠져나가고 또 얼마 못 가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가지고 구급차로 이 병원에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유족들이 굉장히 항의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돼요. 보면 이천시장도 이제 빈소에 찾아와서 네네. 이렇게 뭐 유족들 위로하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시공사나 이걸 만든 한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일단 좀 이 사고 경위라도 듣고 싶은 건데 네. 마음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니까 얼마나 답답들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은 시공사, 건축주, 감리업체, 설계업체 4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15명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합동 감식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소방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2차 현장 감식을 했고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네. 11시부터 2차 합동 감식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원도 파악이 안 돼서 DNA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노동절 130주년 기념일인데 민주노총에서 세종문화관 앞에서 노동절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자.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뭐 구성된 건 아니고요. 네. 자,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대위 문제를 차기 원내대표단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이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당의 진로는 이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를 뭐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당내 반발이 좀 심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손을 그냥 놔버린 좀 그런 상태인데. 네. 어쨌든 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다음에 이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 큰 일부에 휘둘리고 있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다라면서 불편한 심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대위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미래통합당 8일이죠. 네네. 5월 8일. 네, 일주일여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아직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번 원내대표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중진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주호영 후보, 뭐 조경태 후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유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 차기 원내대표단의 비대위 문제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투표 기준이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중요한 네. 투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정상근 기자 얼굴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네. 안 그래도 머리가 크신 분이 대문보다 네. 더 크네요. 더 크시네. 이 멀리서 잡아도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무겁 땅 계속해서. 납습니다. 아까는 배종찬 소장이 저 얼굴이 배종찬 소장도 클로즈업 돼가지고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전 됐습니다. 더 클 것 같은데 멀어질 배종찬 거예요. 소장은. 또 멀어질 나왔어. 아, 헤어스타일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5월 8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가.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 여부 찬반 여부를 묻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될. 여기 보세요. 저 화면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통합당 내 이 중진들 다선 의원들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각각이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을 가장 지지하는 쪽은 지금 하태경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예. 또 정진석 의원도 역시 이제 지지를 하는 쪽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를 하다가 좀 입장을 유보하는 형태로 좀 돌아서기도 했고 또 조경태 최고위원은 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김종인 비대위에 읍소를 하느냐, 네네. 자강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 이런 논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라고 그래야죠. 연일 네. 뭐 또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통합당 이제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남의 당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통합당은 잡탕이고 김종인이 오면 제2의 황교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무기력하게 참패를 한 이유도 황교안 체제가 당을 관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황교안 체제보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계파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잡탕이 될 것이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중국집 가서 사천 탕면을 먹었거든요. 네. 네. 거기도 잡탕으로 여러 가지 뭐 해물도 들어가고. 아유, 맛있죠. 근데 맵더라고요. 아.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아주 급감했어요. 이제 어제 0시로 9명이고. 네. 네네 맞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4명이었고 오늘 0시는 이제 9명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이 4명 중에 4명이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발생 확진자는 없었던 거고 오늘도 역시 9명이 나왔지만 이 중에 8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0명에 이어서 오늘 통계에서는 이제 국내 확진자가 1명이 나온 그러네요. 상황인데 뭐 계속 지켜봐야 할 단계이긴 합니다만 좀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어제 문을 다 닫았다고 그러는데 뭐 눈물바다였다면서요? 주로 이제 대구 경북이었죠. 대구 경북의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생활치료센터인데 요즘 거의 대부분 이제 3,000여 명 가까이 완치돼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지난 30 바로 어제죠. 30일 날 기준으로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남아 있는 환자들이 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아 맞아 치료를 충분히 다 하고 퇴원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의료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바다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격리 생활하시면서 참 힘드셨을 텐데. 네. 지금 유튜브
정계순 청취자께서 하하하 배종찬 소장님 헤어스타일 여전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계순. 전혀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 멋지다고 그러는데 무슨 헤어스타일 이름이 뭐예요? 굿 헤어스타일이죠. 굿 헤어스타일. 네, 굿 헤어스타일. 그 아직 뭐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뭐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안심하기는 일이잖아요. 이번 또 황금 연휴 여행에 지금도 벌써 강원도 쪽 뭐 많이 이제 찾길도 많이 막히고 여행들 많이 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 여행을 좀 많은 분들이 떠나셨는데 특히 이제 해외 여행이 힘든 상황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국내로 눈을 돌린 건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제주도에만 18만 명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 강원도의 관광객도 이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리조트도 만실이고 이 제주도 가는 항공편도 늘었고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한 렌트카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모처럼 이 예약률이 한 70%에 이르렀다라고도 합니다. 예. 어제 KBS 더 라이브 보는데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네. 화상으로 현장 생방송 연결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제주 공항에 내리면 1m 간격 유지하면서 발열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원래 기준이 37.5도였는데 37.3도로 네, 낮췄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7.3도 이상 되면은 입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검사를 받든지 다시 돌아가든지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항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예. 도민들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왜 뭐예요? 유채밭까지 갈아엎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사람 오지 말라고. 예. 그게 불과 이제 한 달 전 일인데 전 세계 현황도 볼까요? 러시아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10만 7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비상이 걸린 것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또 내각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는 이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자가격리 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만큼 러시아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이 실질적인 이제 지도층의 확진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푸틴은 뭐 이상이 없는 괜찮습니다. 거죠? 네. 물어봤어요 혹시 푸틴한테 전화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네. 한번 취재 한번 해보시죠 전화해서. 네, 좀 바빠가지고요. 전화 안 받아요? 요즘 유튜브로 네. 뚱커벨 헤어스타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청취자들께서 그냥 알아서 막 보내주시네. 피구왕 통키 헤어스타일. 피구왕 통키. 오. 두 네. 번째는 번개머리. 세 번째는 색사짠디. 네 번째는 마운틴이에요. 뭐가 마운틴. 정상근 기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빗자루 빗자루 머리? 아이 빗자루가 뭐야? 아니면 붓. 네. 빗자루 머리 좋다. 멋있는 네. 걸로 해줘요. 자, 네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물은요 화재와 폭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난 2년 동안 6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 역시 이것이 불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인 이것은 뭘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리고기 세트 10개 말고도요 다른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오늘 자, 힌트 안 드리나요? 힌트. 예, 힌트를 한번 정상희 기자 힌트. 네. 문제 제가 낼까요? 힌트. 예. 네. 안전 민감증의 반대말이겠죠. 안전 민감증의 반대다. 네, 뭐 그런 말은 없지만 네. 민자만 딴 걸로 바꾸면 되네요. 그러면 야.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 민감증. 네. 벌써 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